아들의 노후 보험을 몰래 해지한 며느리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다. 저는 68세 최정숙입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에게 유일하게 남겨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연이의 노후를 위한 장기연금 보험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우리 집이 남아있지만 도연이한테는 내가 제대로 하나 해준 게 없다는 거 잘 알지. 그래도 열심히 모아둔 이 보험만은 도연이가 나이 들어 힘들 때 버팀목이 될 거야. 절대 손대지 말고 지켜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험은 아들 도연 명의였고 남편이 25년간 꼬박꼬박 넣어둔 덕분에 해지. 환급금만 1억 5천만 원이 넘는 남들에겐 작은 돈일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꽤나 큰 목돈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유지하면 도연이가 나이 들었을 때 매달 얼마씩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죠. 저는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보험 증서는 내가 보관할 테니 너는 매달 보험료만 꼬박꼬박 넣어라. 알겠지? 네, 어머니. 아버지 뜻 꼭 지킬게요.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민정은 처음엔 참 밝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저를 어머니처럼 따르고 명절에도 제일 먼저 달려와 음식 준비를 도왔죠. 결혼 전 민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정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빚 독촉 속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중학생 때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걸 보며 자랐고,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느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친척집을 전전했다고 했죠.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안 되게 하고 싶어요. 민정의 눈빛이 진지했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아이라고. 하지만 결혼 2년차 민정에게 또 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20대 때 모아둔 전 재산 5천만 원을 지인의 부동산 투자 권유로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민정은 그 일로 몇 달간 우울증 약을 먹으며 힘들어했고 돈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의 친정 이야기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진 않으시겠지? 당연하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집 문제로 크게 다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 갑자기 1억 원이나 늘어났고 민정이 친정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민정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무슨 일 있니? 어머니, 민정이 친정 아버지 사업이 부도 직전이래요. 민정이가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저는 모든 일이 다 지나서야 민정이한테 통보받았어요. 뭐? 그걸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민정이는 우리 아버지가 망하면 결국 우리한테도 피해가 온다. 차라리 미리 도와서 살려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25일이면 아들에게서 오는 보험료 자동이체 문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 이번 달 보험료 이체 문자 못 받았니? 며칠 전에 빠져나갔어야 하는데. 어머니?
제 통장엔 돈이 충분한데요. 이상하네요. 제가 은행에 전화해 볼게요.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보험이 해지됐대요. 2달 전에 누군가 대리인 자격으로 해지 신청을 했고 환급금 1억 5천만 원이 제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됐다가 그날 바로 전액 출금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아들의 노후를 위한 그 소중한 보험이 사라졌다니.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바로 빠져나갔니? 그게 제가 월급 받는 통장이 아니라 민정이랑 같이 쓰는 생활비 통장이거든요. 제 명의이긴 한데 민정이도 카드랑 온라인 뱅킹 다 연동돼 있어요. 그럼 민정이가? 아니 어머니. 민정이한테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민정이도 충격받아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를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민정아, 너 정말 모르는 일이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도연이 노후 자금인데. 저도 너무 억울해요. 민정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아들조차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한 거야? 보험사에서는 대리인 위임장으로 해지했다고 했는데.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죠.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민정은 끝까지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직접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 보험을 몰래 해지한 것 같습니다. CCTV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객님,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금융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인이신 최정숙 어르신이시죠? 확인 결과 해지 신청자가 며느리 박민정 씨가 맞습니다. 보험사 지점 CCTV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 작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위임장은요? 2년 전 아들분이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만일의 경우 금융 업무 대리 명목으로 받아둔 위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한 위임장이라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받은 저는 며느리를 바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민정이가 한 게 맞더라. 경찰이 CCTV랑 서류 다 확인했어. 하지만 내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이건 내 아버지 유언이 걸린 일이고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 정말 민정이가? 아들은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 자료를 보고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민정이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버지 유산을.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민정이를 응징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민정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우리 다시 잘 생각해보자. 하지만 민정이가 아무런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땐 너도 결심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며칠간 준비한 계획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민정을 따로 불러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보험 일로 도연이가 많이 상심했을 거야. 요즘 너희 둘 사이도 안 좋아 보이고. 둘 다 시간 내서 여행이라도 짧게 다녀올래?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둘이 가서 기분 전환하고 오렴. 어머니. 정말요? 민정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보험 사건 이후로 저를 피하던 민정은 갑작스러운 호의에 당황했죠. 그래. 3박 4일로 좋은 호텔도 예약해 놨어. 그리고 이것도. 저는 봉투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고. 둘이 좋은 추억 만들고 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을 보는 민정의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라고. 민정아. 내 어머니?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야. 바다도 넓고 하늘도 맑지. 하지만 말이야.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기도 해. 한번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사람도 많거든. 조심해서 다녀오렴. 민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들에게 경찰에서 받은 CCTV 사진과 해지 서류 사본 그리고 준비한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결정할 시간이야. 민정이가 제주도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면 그때 너의 마음에 따라 결정해.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과 민정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민정은 시어머니 덕분에 여행을 온 것에 신이 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렌터카로 해안도로도 달렸습니다. 모든 비용은 도연의 카드로 결제했죠.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도연은 조용히 민정을 해변가로 불렀습니다. 민정아, 경치 좋지? 응, 정말 좋다. 어머니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 민정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무슨 말? 이제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 보험. 내가 해지한 거 맞지? 순간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니라니까. 민정은 다시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여행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해? 민정아. 도연은 차갑게 말하며 준비해온 보험사 CCTV 사진과 해지 서류 사본을 민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게 뭐야?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사진에는 민정이 보험사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경찰 신고로 받아낸 증거야. 금융 사기 의심 신고로 정식 조사받은 자료야. 여보. 이건. 민정아, 난 너를 사랑했어.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었어. 하지만 넌 우리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고 내 아버지의 유언을 짓밟았어. 그리고 내 노후를 팔아서 내 친정 빚을 갚았지. 미안해. 여보. 나는 친정 아버지가 10억 빚에 자살까지 생각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정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어.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 머리채 잡고 끌고 가는 것도 봤고, 아버지가 술 먹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우는 것도 봤어. 그리고 내가 모은 돈 5천만 원도 사기당해서 날렸잖아. 나는 그냥 또 우리 가족이 무너질까 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을 훔친 거야? 내 가족을 지키려고 내 가족을 무너뜨린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억 5천이. 요즘 시대에 큰 돈도 아니잖아. 집 한 채도 못 사는 돈이고. 나는 그냥 친정 빚만 갚으면 우리도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정아, 내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그건 내 아버지가 25년간 모아주신 돈이야.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 의지할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어. 넌 내 미래를 훔친 거야. 그래서 2년 전 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받아둔 위임장을 꺼낸 거야. 그때부터 이미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그땐 정말 몰랐어.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부도 나셔서 어쩔 수 없었어.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너가 먼저 사실을 말해 주길 바랬어. 어머니도 그러시길 바라셨고. 근데 너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구나. 나도 이제 그만할래. 이번에 믿는다고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란 확신도 없어. 이젠. 이건 이혼 의사 확인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야. 내가 1억 5천을 불법으로 가져간 만큼 재산 분할은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민정아, 이 여행은 어머니가 준비한 마지막 여행이었어. 내가 우리 가족의 신뢰와 내 노후를 팔아 내 친정의 욕심을 채우는 걸 보고 더 이상 너와는 함께 살 수 없어. 도연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방금 전 민정이 자백한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끝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연은 짐을 챙겨 혼자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민정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호텔 방에는 민정 혼자뿐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민정은 황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을 하려던 순간 민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님,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네? 어떻게요? 카드사에서 정지됐다고 나오네요. 도연이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민정은 시어머니가 준 현금 200만 원으로 겨우 호텔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서울행 비행기 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정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1억 5천을 훔쳤다는 것도 끝까지 거짓말할 거라는 것도. 그래서 이 돈을 주신 거였어. 내가 혼자 돌아갈 때 쓰라고.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표를 끊을 때 민정은 자신의 신분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름 뒤에 붙는 박민정은 더 이상 김도현의 아내가 아니구나. 그냥 빚쟁이 박민정. 사기꾼 박민정. 가족을 배신한 박민정.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민정은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 섬에서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사랑도 신뢰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문득 도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내 미래를 훔친 거야. 그래. 나는 당신의 미래를 훔쳤고 결국 내 미래도 함께 잃었어.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고 시어머니는 민사 소송으로 1억 5천만 원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민정의 친정에서 빌린 돈은 결국 사업 실패로 날아갔고 민정은 빚만 떠안은 채 이혼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을 지키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 않은 결과네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은 남편 묘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연이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용서해 줄 거죠? 이 일 계기로 돈의 크기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1억 5천만 원을 요즘 시대에 집 한 채도 못 사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돈의 의미는 남편이 25년간 아들을 위해 모은 사랑이었고 아들이 늙어서 의지할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으며 시어머니가 남편의 유언을 지키려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담긴 가족의 역사와 신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의 크기만 봤던 며느리는 결국 돈보다 훨씬 큰 것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족의 의미 있는 소중한 것을 훔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준 마지막 교훈입니다.